자, 이제 시장 전문가들과 갑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 있고요. 썬투자 송범선 실장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지겹네. 이 원전 얘기 또 하려니까. 원전 전문가 되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드는 거는 이 원전의 이슈가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역사적으로는 뭐 이 체르노빌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예, 근세에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이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지진 때문에 단전이 되고 냉각수 공급이 안 되면서 이 노심이 녹아 들어가고 그게 계속 녹아 들어가는 멜트다운, 뭐 지구 반대편까지 뚫는다, 뭐 이런 이슈들도 막 부각이 되고 그래서 막 바닷물을 퍼다가 부어대고 오염수 방출되고 지금도 오염수는 나올 거야 아마 계속.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용합니다. 물론 일본의 어떤 뭐 그런 교섭력이나 뭐 방법이겠지만, 자, 그런데도 이제 다시 원전 부흥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 문제,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분의 탑픽을 먼저 봐야 되는군요. 탑픽. 죄송합니다. 원전 탑픽. 네, 성범선 실장은 원전 매도 네. 및 관망. 네.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는 우진 엔텍. 기업을 선택하셨네. 그럼 어느 분 걸 먼저 들어야 되죠? 제 얘기는 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매도 후 관망이다. 이 전략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전 기술에 대해서 절대로 믿습니다. 원전 기술은 탁월하다, 우리 K 원전이. 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조도 원전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음. 그래서 SMR로 해서 예전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대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매도 및 관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자, 이게 지금 기술력으로는 다 좋아요.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뭐 체코라던가 또 전 세계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잘 만들고 또 최근에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로 좀 편입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했는데, 뭐 TV 대선 토론에서도 말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뭐 어느 쪽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선 테마주로 편입돼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대선 테마주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대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뭐 안 되면은 원전 관련주가 더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대선 테마주 옛날에 이명박 대선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주장했던 것이 대우나 4대강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 당시 대우나 4대강 관련주였던 뭐 사무개발이라던가 이화공영 네. 그런 것들 2007년 12월에 당선되고 다 떨어졌어요. 급락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이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쥐도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당선되기 전부터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져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관련주로 AMP라던가 뉴보텍이 꼽혔는데요. 인맥 관련주로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부터 따라 했었던 그런 인맥이 또 경희대 동문 뭐 해서 이렇게 꼽혔는데, AMP의 차트를 보시면은 2017년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 5월에 당선됐는데 4월 3월부터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뉴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더라도 떨어진다. 네. 정책 관련주든 인맥 관련주든, 아까 뭐 4대강 대우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많이 꿈꾸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점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 되더라도 이쪽을 밀어주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옛날 4대강 대우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특정 인물에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주식 투자보다는 지금은 좀 냉정하게, 어차피 지금 대선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저 거의 끝났습니다. 원래 대선 당선되기 전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좀 원전에 대해서 조심하고 제가 투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좀 많이 좀 가격 조정이 받았을 때 한 달 정도 뒤에 가격 조정 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성범선 실장의 평가는 현재죠. 현재 스팟은 정치인 테마로 원전이 좀 엮여 있어서 거품 아닌 기대감이 좀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하기에는 부담이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김덕호 대표는 기업을 선택한 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책 모멘텀이지 정치 테마는 아니다.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성 실장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다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김덕호 대표는 정책 모멘텀이기 때문에 길게 어느 후보에 특정돼서 연결된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선택한 거다. 맞습니까? 오히려 반대라고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요? 또 반대요? 오히려 두 후보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 우진엔텍이라서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원전이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뭐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하느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났던 해양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타났던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건도 있겠지만은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인재였죠. 실질적으로 이제 계측 문제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제 이 안전성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한다라면은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봐라 지금 후쿠시마도 지금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토양 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환경 문제를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전 단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이제 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윙을 만드는 그러니까 블레이드를 만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산의 그 단가를 우리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쉽게 이제 주가를 올리기는 제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왜 원전지수 두 가지 의미가 왜 양측 후보에 대해서 일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원전을 가동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이제 발전소도 이제 용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안전점검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계측 설비 이쪽에서의 매출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우진엔텍이 본연에 갖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 설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진엔텍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주목을 받았던 원인은 원전 해체 관련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해체를 하게 될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 건물 부수듯이 와르르 물어뜯는다고 했으면은 방사능 노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격 취득을 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발전소는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정책적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원전이 뭐 한쪽 후보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쪽 후보에서는 또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 양자 모두에서 이제 중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이 우진엔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네, 우진엔텍은 원전 쪽 사업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가 사업이 있나요? 화력 발전 쪽도 마찬가지로 발전소 진행을 하고 쪽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연다고 보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실제로 이제 퇴임 전에는 원전 가동 기술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정책 발의를 했던 것처럼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라늄의 수입 효과 대비했을 때 이제 발전 효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전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진엔텍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의 기준은 탄소 배출이잖아요. 탄소 뭐 해결료를 사용하고 나면은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친환경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인 전기를 또 끌어쓰고 나머지 용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원전이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송 실장님. 네. 자, 일단 원전 이외에 대안이 없다면은 네. 아니면 대안이 다른 쪽이 낮은 수준이라면은 원전이 가진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가는 게 정책의 방향은 맞겠죠? 저는 뭐 다른 뭐 대체 에너지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좀 약간은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관련된 정책보다는 차라리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쪽보다는 전력, 전선, 뭐 LS 전선이라던가 이쪽 있죠. 그래서 전기 전력을 제공하는 쪽, 그쪽이 차라리 지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책적으로는 원전이 뭐 누구 거야 뭐 이건 아니고 그냥 약간 컴바인이라고 해야 되나 컴비네이션 합성으로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뭐 다 당일성이니까 전기가 그래서 그냥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송범선 실장은 일단은 선택은 없고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는 우진 엔텍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이슈가 또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K뷰티가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담글로벌의 자회사죠. HA 스킨부스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도 함께 상장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1분기 실적 호조의 목표 주가의 상향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APR 역시 15만 원, 그리고 K뷰티의 수혜주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까지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는 미국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클렌징만 하고 모이스처라이징으로 끝났던 미국의 화장품 이용 문화가 한국의 SNS와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스킨, 로션, 앰플, 크림, 선크림까지 다단계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아직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화장품 시장이 초기 시장에 불가능하다, 더 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K뷰티와 화장품 관련 종목들, 과연 오늘 시장 기준으로 어떤 종목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 또 B2C로 개인 소비자들이 친숙하고 뭐 관심도 있으신 분야 화장품 실적이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된 것 같은데 두 분의 또 선택은 무엇인지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선택은 클래시스, 그다음에 송범선 실장은 클리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클래시스부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K뷰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재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고객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앞에서도 이제 뭐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목주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화장으로 가려질 수 있는 거는 얼굴이 거의 대부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의 K뷰티라고 이제 호도가 됐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랙핑크가 실제로 이제 한류 열풍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오면서 쟤는 어떤 화장품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제품들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미용 기기들 혹은 이제 보톡스 관련주 이쪽을 왜 많이 보느냐면은 결국 사람은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덤을 갖고 있는 이 화장품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은 이 고객들이 우리 화장품을 계속 쓰는 건 좋은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면 매년 쓸 때마다 나도 늙어가기 때문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욕구가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미용기기 쪽이나 혹은 보톡스 시장에서도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제품군 중에서 이제 목주름이나 이제 눈 가해 주름 같은 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제품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미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수명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젊게 산다라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클래시스가 강점이 이제 실제 지분 구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베인 캐피탈이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에 이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 어디냐면 휴젤입니다. 휴젤. 그렇죠. 네네. 휴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톡스 기업. 근데 이제 휴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성장을 시켜놓고 엑시트를 하면서 다음 투자로 골랐던 게 이 클래시스인데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클래시스 다음 타자를 찾기에 굉장히 용이한 기법 중 하나가 베인 캐피탈이 이번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블록 딜을 한다더라. 그럼 그때 다음 선수를 찾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걸어두셔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베인 캐피탈. 결국엔 여기도 VC 형태인데 VC는 장기 언젠간 또 엑시트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먹을 만큼 먹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순서한테 넘기고 나가는데 받을 순서가 누구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일각에서는 풍문은 들리던데 그쪽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용은 아니라서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좀 의아스럽긴 한데 자 그다음에 송범선 실장은 오늘 클리오 얘기 들어볼까요? 클리오가 최근에 이제 다이소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뭐 다이소 쪽으로 입점해가지고 플랫폼의 확장 네, 이렇게 봐야 플랫폼 되겠네요. 확장이라는 면이 좀 인상 있고요. 특히 제약 쪽에서도 많이 다이소 입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 있는데, 의약품 네.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래서 클리오가 사실은 최근에 약간 실적 부문은 안 좋았던 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점들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면서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클리오는 좀 약세죠, 아직.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클리오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다양한 데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이 약세인 부분이 한번 좀 크게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로서 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클리오를 일단 전 탑픽으로 보고 사실은 뭐 이거를 선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실리콘2가 강하거든요.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오늘 10%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향으로 많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강한데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화장품 관세가 우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지금 사들이는 수입 비중이 9%에서 22%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네. 돼가지고 너무 미국향으로 되는 화장품주들, 뭐 실리콘2처럼 그런 쪽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국향으로 할 수 있는 클리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으로 많이 이름을 날렸던 아모레 네. 아니면은 LG생활건강 등등이 지금 중국향 쪽은 완전 바닥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완전 바닥권에서 저점 반등,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 가지지만 오늘 중국이 또 LPR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지금 속보는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1% 물론 경기 부양의 목적이겠죠. 위안화 그러면서 절상고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코너를 보신 분들은 쭉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근데 하여튼 중국과 연관성이면 우리가 이제 평이하게 한한령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한령과 연관된 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근데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기업은 회비 떨어지는 조정받는 기업. 물론 조정받을 때 매수나 이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떨어지는 걸 가져왔냐 그랬는데 네. 실리콘2는 좀 시세가 오르고 있고 네. 화장품도 그렇죠. 개념을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원료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과 또 브랜드와 또 이걸 사용하는 그 기기 요즘은 이제 기기에다가 뭐 써서 이제 소모품처럼 쓰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분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는 일단 뷰티 쪽을 만약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거는 선택은 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료 쪽 부분이 이제 굉장히 탄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화장 쪽에 대해서 마진율이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 화장보다는 이제 어떤 기능 개선 쪽, 화장품? 그렇죠. 이제 기능 개선 쪽, 기능 개선제 쪽을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시장에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안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낼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긴 호흡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화장품 쓰러 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한령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더 주가 눌림목에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과연 한한령 해제만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것이냐 이거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의 강점에 우세가 있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화장품주들이 사실은 뭐 한한령이라는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끌고 있는데 근 10년 가까이 지금 끌어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북미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의 어떤 이제 발판들이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보신다라면은 저는 좋은 기업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소비재의 어떤 기준점은 이제 북미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인구로 보면은 남미나 뭐 이쪽 훨씬 더 많은데 뭐 하여튼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하여튼 화장품도 어떤 그 이게 줄기 세포는 아니고 하여튼 줄거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네. 거, 구분을 좀 줘야 되는데 뭐의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 뭐 중국이나 저는 일단 중국 쪽 화장품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국 향으로 네, 근데 요즘은 또 OEM, ODM 이런 쪽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주문 제작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 있고 이런 것처럼 주문 제작을 하는데 결국은 요즘 콜마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콜마. 네, 한국 콜마라던가 콜마 홀딩스 이쪽을 보시면은 날바가 곧 상장을 하지 않나요? 그 브랜드 중에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익숙한 브랜드, 뭐 CF가 많이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콜마랑 콜마 홀딩스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OEM, ODM 주문 제작으로 강한데 저는 이 콜마 시리즈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전 콜마 B&H. B&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네. 네, 다른 두 형제들이 잘 오를 때 그래서 저는 이 키 맞추기 상대적인 키 맞추기 효과를 좀 신뢰하는 편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 1등주, 2등주들이 한국 콜마나 콜마 홀딩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에 머무르면서 약간 쇠퇴기를 머물 때 돌아와서 할 때 이제 콜마 B&H가 키 맞추기로 좀 그 어느 정도 올라서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은 콜마 B&H에 대한 이런 뷰가 좀 더 주문 제작 이쪽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미용 에스테틱 기기 중에는 뭐 이 뭐죠? 한국 파마 리서치 네, 그렇죠. 맞나요? 기업명이 뭐 여러 파마 기업들이 리서치. 뭐 여러 기업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국 콜마를 비롯해서 이제 원료 쪽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처음 이제 화장품 테마를 내가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콜마만큼 좀 든든한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조정 시에 좀 우리가 이제 매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꼭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미용기기 그리고 여기 좀 더 덧붙이면은 이제 보톡스, 보톨륨 톡신이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까지도 볼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독점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저는 결국에는 젊어지고 싶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들은 절대 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만을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을 중점으로 매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미용기기 포괄적으로 오르는 걸 봤는데 아까 중국향 얘기하셔서 네. 지난주에 저희도 그 동방 메디칼 신규 상장된 한방 하여튼 재밌는 기업인데 요즘 뭐 수급 때문에 VC가 자꾸 물량을 집어던져가지고 VC들
그렇죠. 나름의 VC도 사정이 있겠지만 수급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내용은 좀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고 한국콜만은 IR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철 상무 한번 연락해서 직접 불러봐야겠네요.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한국콜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송범선 선투자의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